한강에서 실종돼 사망한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목격자들의 추가 진술과 사진 등으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민 씨의 아버지가 어제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 먼저 짚고 넘어갈 건요. 아직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어제 이재명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사건인지 사고인지 실족사인지 타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측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보면 사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사진 내용을 보면 목격자 2명 추가로 확인돼서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목격자 2명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심히 보다가 사진을 찍었다. 원래 저희가 사진을 막 찍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 명의 목격자가 나왔지만 공통된 진술도 있었었죠. 근데 지금까지 목격자가 찍은 사진이 공개된 건 지금 저 사진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누워 있는 게 사망한 대학생 손정민 씨고 지금 앉아 있는 게 이제 친구로 보이는 친구라는 건데 글쎄요. 목격자의 입장에서 저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목격자가 손 씨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것 같아서 도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격자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기 때문에 목격자가 그 느낀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친구 A 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목격자와 저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실종된 당일날 새벽 2시 10분에는 같이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머니를 뒤적거리기도 했고 가방을 챙기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이제 다시 또 친구가 쭈그러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눕기도 했다. 그런 목격자와의 이제 대화를 지금 이제 공개한 건데요. 글쎄요, 지금 어제도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사안을 굉장히 정말 왜 갑자기 건강했던 대학생이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숨진 채 발견됐을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빨리 정확하게 진상이 뭔지를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글쎄 좀 친구가 저렇게 뭔가 뒤지는 게 도둑 같아서 찍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손정민 씨가 저렇게 이제 몸을 못 가누고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든 집에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다른 방을 찾기 위해서 했던 모습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또 그때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친구가 굉장히 선의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 친구 옆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누워있기도 하고 했던 모습들을 오히려 선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초에 부검 결과가 나온다니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경찰이 수사 방향을 확정짓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좀 과도한 추측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장은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 저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 측 발언과 이 사진만 보면 다르지 않냐. 친구 A 쪽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땐 2시부터 4시 반까지 둘 다 술 먹고 잠들어 정신없다고 했다. 그런데 봐라. 멀쩡히 옆에서 짐 챙기는 모습 아니겠느냐. 자, 사진만 봐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아는데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지만요. 자, 변호사님. 네. 지금 탄원서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손정민 씨 아버지의 경우에는 관련 제보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보 중에서 유의미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친구 A씨 측의 진술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적시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A씨 가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함부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자들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을 한다면 실체 관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압수수색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의심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즉 경찰이 검사를 거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다.
어떻게 구성할지 현재 경찰로서도 난망합니다. 그 구성 과정에서 적용 법조와 죄명도 적시해야 되는데 어떤 적용 법조와 죄명을 현출할지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더디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경찰의 현재 역할이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다가는 사건의 실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안 찾고 CCTV 확인만 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친구 A씨가 다시 현장에 왔는데 그러면 친구 손정민 씨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CCTV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손정민 씨 아버지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면 글쎄요, 그제 그 CCTV 영상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체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저 친구를 보이는 겁니다. 친구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저기 눕기도 하고요, 그냥 바닥에. 그런데 지금 옆에 오는 저분이 이제 가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친구의. 깨우고 이제 이렇게 세우고 같이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먼 데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정민 씨 아버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CCTV 위치를 확인한 건 아니야. 저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석연치 않고 또 경찰의 조사가 글쎄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심들을 하는 건데 글쎄 저 모습만을 보고 친구 가족들이 친구를 찾지 않고 CCTV 영상을 확인해서 CCTV 영상 확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범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걱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예단하는 것도 좀 섣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프로파일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민 씨를 찾으러 한강에 온 친구 부모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그 부모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빨리 112나 119에 신고해서 그렇죠. 가서 우르르가 찾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좀 더 의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수사 책임자라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증거 은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빌미를 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예, 이 프로파일러의 내용도 주관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